여러분, 대주주 요건이 바뀝니다. 지금 현재는 대주주 조건이 10억 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였거든요. 그러면 연말 되기 시작하면 내년부터는 이 금액이 차츰 바뀌어서요. 2023년인가요? 그때는 3억 원어치만 갖고 있으면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대주주가. 본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직계 가족 다 포함해서 3억 원어치가 넘으면 이게 대주주 요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3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대량 매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대량 매도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물량이 주식시장에 쏟아지고, 물량이 쏟아진다. 공급이 많아진다. 가격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대폭락을 예견하는 사람들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 단체인데요. 오죽했으면 이들이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겠습니까? 만약에 대주주가 10억에서 3억으로 낮춰진다면 3억 이상 가지고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던질 거다. 왜 던지냐고요? 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소득세가 적게는 23%에서 많게는 33%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벌어들인 돈의 3분의 1을 국가가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벌어들인 3억 이상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야말로 난리일 거 아닙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난리죠. 30% 이상을 정부가 버는 돈에 세금으로 떼간다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을 정도예요. 대주주 양도세 폐기돼야 할 악법이라는 청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이게 세금 폭탄이 굉장히 세진다는 이야기예요. 세진다는 이야기. 그러면 실제 말입니다. 이 대주주 요건이 계속해서 좀 바뀌어 왔거든요. 그러면 그때 실제로 떨어졌느냐? 뭐 말로만 이야기해봤자 여러분 그것은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떨어졌느냐? 그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표를 보면요.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대주주 요건이 보면요. 25억 원 이상이 대주주 요건이었어요. 그랬더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1조 4,446억 원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1,432억 원이었습니다. 더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2017년에 바뀌었거든요. 15억 원 이상으로 대주주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이 팔았어요. 2017년 유가증권 시장에는 3조 6,645억 원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도 1조 4,67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실제로 대주주 요건이 15억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1조 2,339억 원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3,455억 원. 그리고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요. 이게 또 대주주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10억 원 이상으로. 그랬더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사상 최대로 팔았습니다. 3조 8,275억 원이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9,955억 원을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조가 되면
2021년부터 대주주 요건이 3조 이상이 될 거다 이렇게 예고한 상태예요. 그러면 올 연말에 얼마나 팔까? 지금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올해 10조를 넘게 팔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10조. 10조를 넘게 팔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량을 쏟아내고 물량폭탄으로 던져버리면 결국은 주식시장의 대폭락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주식시장은 성장세가 꺾인 상태예요. 성장세가. 왜냐하면요. 유한타 정권에서 이야기할 때도 좀 꺾인 걸로 봤죠. 실제로 보면요. 이 3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코스피 지수 성장세를 보면 64.41%였습니다. 그런데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는 마이너스 5.4%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3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107.41%나 오르던 것이 지금은 6.31%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장세가 꺾였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성장세가 꺾였을 때 악재를 쏟아내면요. 주식시장은 굉장히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주식시장도. 여기다가 실물경제와 어떤 주식의 괴리가 굉장히 커서 거품 논란도 지금 굉장히 일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악재들이 지금 한꺼번에 몰아치면 주식시장에서는 패닉이 올 수밖에 없어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도 야 이거 좀 불안하다. 대주주 요건을 이렇게 강화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금융당국도. 하지만 기재부는요. 강행 반침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안 바꾸겠다. 한번 결정난 일을 또 바꾸면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요. 정책이라는 게 무슨 이미 경제정책에 신뢰성이 있나요? 저는 이거를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말입니다. 나라 곳간 비었으니까 3억 이상 주식시장에서 벌으면 너네 30% 이상 주식 세금 내. 결국은 부자 정세예요. 부자 정세. 3억이 뭐 주식시장에서 진짜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3억 가지고는 저는 부자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30% 내놓으라니까 뭐 그런 거죠. 곳간은 비었으니까 어떻게든 곳간을 채우겠다. 뭐 그런 생각 외에 뭐 다른 생각이 더 있나 싶습니다. 결국은 곳간 채우겠다는 게 저는 이야기지. 정부의 어떤 목적 자체가 이게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관심은 없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에 하지 말고 주식시장에 해라 뭐 이런 이야기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막 뜨기도 하고 난리가 났지만 결국 주식시장은요.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번다. 그리고 돈을 버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주식 투자 안 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의 악재가 지금 쌓여가고 있어요. 쌓여가고 있어요. 제일 심하게 쌓이는 게 어떤 실적하고 주가하고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 이게 하나가 지금 억열처럼 쌓입니다. 억열처럼 쌓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주식시장의 성장세 지금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할 정도거든요. 이거 피로감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도 지금 쌓였습니다. 여기다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내린다? 그러면 여기도 억열이 쌓일 거예요. 억열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뻥 하고 폭발할 가능성도 있죠. 저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광의의 통화는 굉장히 많은 상태거든요. 이게 뭐 3077조나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어디론가 또 흘러갈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어디론가 또 흘러갔을 때 거기에 또 과열이 발생되지 않을까.
뭐 올라갈 때는 뻔합니다. 주식시장 아니면 부동산이에요. 주식시장 아니면 부동산이에요. 돈이 갈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돈이 갈 때 돈의 흐름,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뭐 물꼬를 터줄 게 별로 없어요. 어쨌든 돈의 흐름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도 지금 사실은 워낙 많은 규제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던지고 있거든요. 법인들도 던지고 있고요. 임대사업자도 던지고 있고요. 물론 지방을 던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돈이 어디로 갈지 또 우리가 유심히 지금 봐야 될 대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의 광풍 이게 역풍으로 불어올까 좀 두렵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